자, 다들 바쁘신데 또 이렇게 모여서 또 친목을 도모하니까 좋네요. 뭐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런 정도의 모임을 하는데 시간 많이 내시는 건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. 아니요, 저기 1년에 한 번은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. 예, 한두 예. 번은 괜찮죠. 예, 예. 네, 이런 모임을 좀 자주 하려고 합니다. 네. 네. 그 척추 측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, 측만이 뭐냐 하면 이제 옆으로 측 휘었다 만 증. 그러니까 척추가 앞에서 보면 일자잖아요. 옆에서 보면 이제 S 라인. 옆에 S 라인을 보고 측만이라 그러면 안 되고 앞에서 일자가 이제 휘어졌다는 얘기거든요. 그 이게 이제 뭐 말이 많은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이게 구조적인 측만하고 기능적인 측만이 있는데, 구조적 측만이라는 게 뭐냐면 선천적인 측만. 태어날 때부터 휘어졌어요. 이렇게 태어나면. 기능적인 측만은 후천적인 건데, 그거는 이제 원래는 이랬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습관 때문에 이제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. 근데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선천적인 측만은 통증이 없어요. 통증이 안 아파요. 예전에 그 한강에 폐수를 막 흘려 보낼 때 물고기가 이거 막 꼬부라지는 거예요. 척추 측만이 있는 물고기가 막 잡히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와, 물고기 잡아서 징그럽기도 하고 이런데 이거 물고기 많이 아프겠네 이랬는데,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 물어보니까 안 아프대.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. 심지어 키도 커. 키까지 커요. 막 휘었는데 키도 크고 성장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건강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, 다만 이제 좀 보기가 좀 안 좋은데,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선천적인 측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원래 이제 휘어서 아플 건데 이 딱 이렇게 그 중력을 받쳐줘야 되는데 이 휘어버리니까 이 휜 쪽으로 무게가 쏠려버린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원래 이런 건지 틀어져서 이런 건지 모르니까,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리를 해주면 원래보다는 조금 보전이 돼요. 근데 선천적인 측만은 아직까지는 새 몸이다. 매뉴얼이 없어요. 이 사람이 뭐 바로 됐다 그랬는데 바로 되네. 이 사람한테 해보니까 이 사람한테 하면 안 돼. 또.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바로 됐다가 다시 또 찌그러졌단 말이에요. 전에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그때는 또 안 돼요. 그리고 측만이 완전하게 이렇게 섰다 하는 얘기는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어요. 저도 못해요. 뭐 그렇게까지 저한테 오시는 분도 없고. 근데 처음에는 좀 어릴 때는 자꾸 기울어져요. 점점점. 그래서 뭐 어떤 처치를 해도 더 기울어져요.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돌팔이거든요. 돌팔이. 계속 뭐 받고 하고는데도 점점 더 기울어져. 이 뭐지? 이런데 한 중학생 때 좀 절정에 이뤘다가 고등학생 좀 되면 다시 살살살살 돌아와요. 이게. 그러다 한 성인이 딱 되면 이제 딱 멈추고 이제 휜 상태로 있거든요. 그때부터 이제 이거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, 그런 시도들이 여태까지 성공한 게 거의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구조적 측만인가 선천적 측만인가 그걸 갖다가 알아보는 방법이 그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허리를 숙여가지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. 금방 알아봐. 아담스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아담이라는 의사가 이 테스트법을 만들어내가지고 편하게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. 일어서가지고 일어서서 그냥 어떻게 서세요 이래가지고, 자 숙여보세요. 푹 숙여보세요. 팔도 늘어뜨리고 편안하게 고개도 똑바르지 않습니까? 일어서는데 막 휘었어. 근데 숙여뜨리면 쫙 펴집니다. 이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이걸 숙였는데도 굽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이거 이제 험프로 이 높낮이 이런 걸로 이제 굽었나 뭐 이렇게 보는 거, 그냥 이렇게 척 봐도 이렇게 막 높이가 다르기도 하고
딱 섰는데 측만증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. 섰는데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정말 대단하거나 아니면 되는 게 아니라 완화가 된다. 조금은 그래도 완화가 그렇죠. 여기 네. 선천적 측만에 우천적 측만이 가미가 됐을 네, 때 이제 네. 그거 정도는 이제 바로 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화를 실 수가 있는데 그때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게 통증이 있어야 돼요. 통증이. 예, 근데 아파야 돼요. 하나도 안 아파. 이 사람은 좀 이 사람은 이걸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버리면 실망을 할 거고요. 예.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뭐 땡큐죠. 근데 이게 이런 측만증이 생기는 시기가 농약이잖아요. 농약. 화학약품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한 시기하고 그전에는 없었어요. 좀 겹쳐져 가지고 농약 중독에 의한 일종의 기형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두 가지가 있죠. 고쳐줄게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이거 왜 안 되지 하고 너무 크게 고민하시지도 그런 요인도 있지만 이제 자세의 불균형이 와서도 그럴 수 있나요? 네, 자세가 잘못돼가지고 오는 한 달 거. 정도 됐대요. 진짜 너무 심하게. 그 사람이 눌러서 아프다. 그러면 그 사람은 자세를 잘못해가지고. 그렇죠. 그래서 또 너무 아파.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또 사실은 해답이 있긴 있어요. 멀쩡하던 예. 게 휘어졌단 말이에요. 그럼 이 사람이 휘어졌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똑바로 하면 휘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휘게 만드는 이제 그 정도 개념을 갖고 접근하시면 되죠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